전자생물학 13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걸쳐서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 두 가지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tRNA에 아미노 엑시드가 차징되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스몰 서브니까 라지 서브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일롱게이션, 터미네이션 됐는데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는 스몰 서브유닛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이보솜이 터미네이션 된 다음에 디소시에이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라이보솜이 실제로 디소시에이션 된다라는 증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팩터, 이니시에이션 팩터 1, 2, 3 중에 실제로 이니시에이션 팩터 1이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험적으로 두 가지 실험을 했었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니시에이션 팩터 1이 아니라 이니시에이션 팩터 3가 실제로가 아니라 라이보솜을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디소시에이션과 리어소시에이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소시에이션 되지 않은 라이보솜과 디소시에이션 됐다가 다시 리어소시에이션 된 라이보솜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온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부터 나눠지지 않은 디소시에이션 되지 않은 라이보솜과 디소시에이션 됐다가 리어소시에이션 된 라이보솜, 그러니까 디소시에이션 됐다가 리어소시에이션 된 라이보솜을 구분함으로써 실제로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팩터가 IF1이다 라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IF1 얘기하고 IF3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제 6페이지 전체에 나와 있는 스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 IF1이 디소시에이션 시키고 IF3가 바인딩해서 라지 서브 유닛이 스몰 서브 유닛과 다시 리어소시에이션 되는 걸 막는다. 그런데 IF3 혼자 하는 게 아니고 IF1과 2가 다시 여기에 붙어서 IF3가 더 강하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라지 서브 유닛이 와서 리어소시에이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 스몰 서브 유닛에 IF1, 2, 3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mRNA에 붙는 mRNA를 불러오는 역할 혹은 mRNA에 가서 바인딩하는 역할은 주로 스몰 서브 유닛에 있는 16S 라이보솜 RNA와 이 mRNA의 샤인달가노 시퀀스와의 바인딩을 통해서 mRNA에 가서 바인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아시드 차징된 tRNA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번 스텝이 끝나고 나면 스몰 서브 유닛이 있고 mRNA가 있고 여기에 포밀 메사인이 붙은 첫 번째 아미노아시드 tRNA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일단은 좀 더 가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라지 서브 유닛이 들어오면 그때는 1번과 3번 서브 유닛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여기 2번 스텝에 IF3가 스몰 서브 유닛에 바인딩하면 라지 서브 유닛이 와도 튕겨 나갔잖아요. 라지 서브 유닛이 바인딩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히려 1번 IF3뿐만 아니라 IF1, 2가 같이 있고 mRNA도 있고 tRNA도 있고, 그 다음에는 라지 서브 유닛이 왔을 때 오면 자연스럽게 붙잖아요. 여기 IF3가 있는데도. 그리고 1번과 3번은 오히려 튕겨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제 질문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번 스텝 지나고 났을 때에는 3 혼자, IF3 혼자 스몰 서브 유닛에 붙어 있는데 라지 서브 유닛이 못 오고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5번 스텝을 보면 5번 스텝 전에는 스몰 서브 유닛에 IF3뿐만 아니라 1, 2도 있고 그 다음에 mRNA 있고 tRNA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라지 서브 유닛이 오니까 오히려 얘가 1, 3번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에 있어서 A와 B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A와 B가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죠. 이게 라이보좀이고 R3예요. 이렇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다른 팩터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스몰 서브 유닛에 IF3가 바인딩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또 라지 서브 유닛하고도 바인딩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IF3가 여기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라지 서브 유닛이 와서 바인딩 못하고 튕겨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하고 3가 오잖아요. 그러면 1하고 3는 오히려 1하고 3만 있을 때는 아니 1하고 2가 같이 왔죠. 1하고 2가 같이 왔으면 이 1, 2, 3가 있을 때까지는 이 라이보좀하고 3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mRNA와 tRNA가 오면서 이 바인딩이 그러니까 내 몸에 뭐가 탁 붙으면 전에도 뭐 이런 얘기했죠. 이게 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꽉 잡는다고. 꽉 잡으면 이 프로틴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로틴 인터랙션을 하면 그냥 그대로 붙는 게 아니라 이 붙은 양쪽의 프로틴들이 모양이 변해요. 모양이 변하고 이 바인딩 어피니티가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IF3 같은 경우는 1번이나 2번이 같이 왔을 때는 계속 라이보좀과 강하게 바인딩하는데 여기에 mRNA가 오고 tRNA가 오면 이 mRNA 아까 이 스몰 서브 유닛이 mRNA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스몰 서브 유닛 mRNA를 또 잡고 그러면 스몰 서브 유닛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부분에 뭐가 또 붙은 거예요. 그럼 얘의 모양이 IF3를 잡는 데 필요한 이 모양이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약간 틀어지게 되면 IF3와 이 스몰 서브 유닛 간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라지 서브 유닛이 툭 왔을 때 쉽게 IF3가 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틴 인터랙션을 하면 어쨌거나 혹은 프로틴 인터랙션, 프로틴 DNA, 프로틴 RNA 인터랙션을 하면 얘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이것은 A라는 거에 B가 와서 붙으면 이 A의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모양이 바뀌면서 특정 프로틴과는 더 잘 바인딩하지만 특정 프로틴과는 오히려 더 바인딩 어피니티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라지 서브 유닛이 이제 오면 그러니까 mRNA와 tRNA가 붙은 상황에서는 라지 서브 유닛이 이렇게 오면 IF1과 3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 1과 3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라이보좀을 디소시에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3는 또 디소시에이션 된 라이보좀에 가서 붙어서 리어소시에이션 못하도록 이 1번 스텝, 2번 스텝을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 마치면 떠나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일해서 다른 라이보좀을 도와주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5번 스텝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6번 스텝을 보면 2번은 IF2는 여기 보면 GTP가 붙어 있어요. IF2는 여기에 GTP가 붙어 있는데 이런 단백질 GTP가 몸에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을 보통 GTPase라고 해요. GTPase니까 뭔가 이렇게 자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GTPase라는 아이는 GTP를 자를 수 있는 엔자임이에요. 그런데 GTPase는 거의 모든 특징이 딱 이런데 어떠냐면 GTPase는 GTP를 자를 수 있는 엔자임인데 그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GTPase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뿔 달린 아이처럼 대부분의 GTP 에이지는 뿔 달린 아이처럼 제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부분이 제 몸통이 이게 내 엔자임이고 나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있어요. 그러면 GTP가 와서 붙으면 이거는 이제 GTP가 아직 안 붙은 상황이에요. GTP가 와서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GTP가 오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포스페이트가 여기 이렇게 포스페이트가 세 개가 위치해요. 세 개가 위치하면 이 뿔이 이 나와 있는 손이 이 알파, 베타, 감마 포스페이트가 있으면 감마 포스페이트를 이렇게 잡는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에 GTP가 와서 붙으면 알파, 베타, 감마 포스페이트가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내 몸이 이렇게 변해요. GTP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되면 그래서 GTPase라는 단백질은 GTP가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형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 근데 GTP가 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GTP가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GTP가 붙어 있는 모양이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모양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져요. 근데 그 기능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단백질과 이렇게 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으면 이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 단백질이 바인딩할 수 있는 상대방 단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인딩을 못하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 이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대쪽 이런 모양이 싹 들어갈 수 있는 이 반대쪽 모양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IF2 같은 경우는 GTP가 붙어 있어야 스몰 서브 유닛으로 와서 이런 모양으로 와서 촉 붙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모양으로 촉 와서 붙는데 근데 얘는 이제 만약에 GTP가 떨어지면 혹은 GTP가 잘리면 얘가 잘려서 이게 날아가 버리면 얘가 바인딩을 못 하겠죠. 바인딩을 못 하면 다시 이 모양으로. 그러면 이 모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이 되면 원래 이 모양이 됐을 때 바인딩 할 수 있는 프로틴과는 이 모양이 되면 그 바인딩 할 수 있는 프로틴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GTPase라는 프로틴은 GTP가 붙으면 특정 프로틴과 바인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GTP가 잘려서 GDP가 되면 특정 프로틴과의 인터랙션이 해체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GTP 얘가 GTPase니까 GTPase면 GTP를 자를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얘한테 GTP를 자를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GTP를 데리고 오진 못하지만 자기 몸에 GTP가 오면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GTP가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다시 GDP로 만들 수 있는 액티비티가 이 프로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GTPase라고 이름을 부르겠죠. 근데 그 엔자이매틱 액티비티가 워낙 약해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틴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GTPase 액티비티를 도와주는 아이를 GTPase 액티베이팅 프로틴 혹은 GTPase 엑셀레이팅 프로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이 GDP가 붙어 있는 상태, 이 갭이라는 프로틴이 이 GTPase의 액티비티를 도와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면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 모양이 바뀌면 여기서 GDP는 지금 이게 팔을 벌려버리니까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GDP가 들어오면 얘가 탁 잡으면서 이 모양이 됐는데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이 GDP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떨어져 나가요.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이 GDP를 떨어뜨려주는 떨어뜨려주는 것을 도와주는 아이가 있는데 이것을 GDP Exchange Factor GDP Exchange Factor라고 해서 GEF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GEF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GDP가 간간히 달랑달랑 붙어 있으면 얘를 GDP를 턱 밀어내줘요. 턱 밀어내주면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되겠죠. 빈 공간이 되면 셀 내에 있는 GDP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어쨌거나 GEF에 의해서 얘가 GTP가 붙는 형태가 되면 세포의 모양이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면서 특정 프로틴하고 바인딩을 하게 되고 얘가 갭이라는 프로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끝에 있는 포스페이트를 잘라서 GDP 형태로 되면 얘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모양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정 프로틴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6번, 5번 스텝까지 한번 보세요. 5번 스텝 끝나고 나면 여기에 라지 서브 유닛이 왔죠. 라지 서브 유닛이 오면서 이니시에이션 팩터 1하고 3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얘가 지금 스몰 서브 유닛에 원래 1, 2, 3하고 mRNA하고 tRNA가 준비가 딱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뚜껑이 탁 씌워졌죠. 뚜껑이 딱 씌워졌는데 1번, 3번이 뚜껑이 오면서 라지 서브 유닛이 오면서 1번, 3번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바로 이 5번이 끝난 이 직전의 상태, 이 직후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30S 서브 유닛하고 30S 서브 유닛에 50S가 척 자리를 잡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30이고 이게 50인데 실제로 얘는 그러면 원래는 80S죠. 바로 오면 80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일롱게이션을 하는 라이보솜은 70S예요. 70S.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몰 서브 유닛인데 여기에 라지 서브 유닛이 눈사람 위에 게 척 들어왔어요. 척 들어오면 그냥 얹혀진 상태라고요. 얹혀진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몰 서브 유닛과 라지 서브 유닛이 붙긴 붙었는데 아직 컴팩트해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몰 서브 유닛이 뭔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일롱게이션 할 준비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대부분 다 만들어 놓고 라지 서브 유닛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라지 서브 유닛 탁 왔어요. 탁 왔는데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얹혀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이제 꽉 구조를 확실하게 이루어서 제대로 어소시에이션을 해야 돼서 70S를 만들어야 되는데 딱 얹혀진 직후는 80S의 형태예요. 80S가 되면서 1, 3번은 떨어져 나가는데 2번에 GTP가 붙어있는 IF2에 GTP가 붙어있는 아이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얘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일롱게이션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30S 위에 50S가 오긴 했지만 완벽하게 30S와 50S가 제대로 된 컴플렉스를 확실하게 이루지 못했는데 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차가 그냥 가다가 보면 이게 툭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제대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S와 50S가 제대로 된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70S로 이렇게 컴팩트해질 때까지 얘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라이보솜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얘를 딱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꽉 막고 있다가 얘가 30S와 50S가 이제 80S에서 70S로 컴팩트하게 되면 이 라이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갭 프로틴의 역할을 해요. 갭
갭 액티비티를 가지게 돼요. 갭 액티비티는 GTPase Accelerating Protein. 이 IF2가 원래 GTPase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 액티비티가 있어도 워낙 약해서 얘를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가 70S가 되면 이 IF2의 갭의 역할을 해서 여기에 GDP로 잘라주게 돼요. GDP를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IF2가 이렇게 해서 스몰 서브 유닛에 가서 이렇게 푹 박혀서 지금 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막고 있는데 얘가 GDP가 잘려나가면 이런 모양이 되면서 얘가 바인딩을 못하고 툭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서야 얘가 일롱게이션 페이스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IF2 같은 경우는 설익은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이룰 때까지 이 설익은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설익은 라이보솜을 제대로 된 라이보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구조를 확실하게 이루어라.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갭 액티비티가 생겨서 IF2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액티비티가 생겨요. 근데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 액티비티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서 더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잡혀 있는 상황. 그래서 IF2는 제대로 된 50S가 30S에 바인딩해서 제대로 된 70S 컴플렉스를 만들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고 얘를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70S가 만들어지면 이게 5번 스텝 끝난 다음에 이제 6번 스텝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IF2로부터 GTP를 잘라내고요. 잘라내면 GDP가 떨어져 나가면서 IF2도 모양이 바뀌면서 IF2도 이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제대로 된 70S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가 형성되게 돼요. 이해 가나요? 예. 예. 우리 바로 전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볼래? 5페이지 아래쪽에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이 5페이지 아래쪽을 봅시다. 아래쪽에 보면 How is GTP removed? IF2 contains a ribosome dependent GTPase activity. 라이보솜이 있어야 GTPase 액티비티를 갖는다. 사실은 원래 GTPase 액티비티가 있는데 라이보솜이 IF2의 GTPase 액티비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that hydrolyze GTP to GDPN in organic phosphate P 감마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What is the function of GTP hydrolysis? 이 GTP가 떨어져 나가는 게 GTP가 잘리는 게 무슨 기능이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GTP hydrolysis is necessary for removal of IF2 from the ribosome for its recycling.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GTP hydrolysis가 그러니까 IF2의 GTP가 잘려 나가는 게 IF2의 입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예요. IF2의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IF3를 도와서 여기 왔잖아요. 스몰 서브유닛에 왔죠. 와서 어쨌든 근데 이제 라지 서브유닛 같은 경우 라지 서브유닛이 오면서 1하고 3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서 얘는 또 딴 데 가서 일을 해요. 근데 2도 딴 데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2도 딴 데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0S가 오면서 2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30S와 50S가 합쳐져서 80S가 아닌 70S가 이룰 때까지 기다려서 얘가 제대로 된 구조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IF2의 역할은 50S 컴플렉스가 오면서 80S가 됐는데 얘가 제대로 된 70S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만들 때까지 얘를 일롱게이션 페이스를 못 넘어가게 막는 게 IF2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하도록 이 GTPase 액티비티가 GTP가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TPase 액티비티가 작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GDP로 잘려 나가면서 얘가 IF2가 이제 70S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면서 또 다른 데 가서 IF1하고 3랑 같이 또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GTPase 액티비티가 작동하면 IF2가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일할 수 있으니까 IF2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사용되기 위해서, 리사이클하기 위해서 이 액티비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써있기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IF2의 기능이 뭐냐, 왜 얘가 이 GTPase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이 GTPase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라이보좀의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50S가 바로 온다고 해서 완벽한 라이보좀의 제대로 된 구조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니까 그 제대로 된 구조를 이루어서 일롱게이션 컴플렉스로 가야 되니까 제대로 된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제 브레이크를 하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좀 간략하지만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사실은 핸드아웃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핸드아웃이라 그때는 이제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를 동시에 다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캐리어트의 이니시에이션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은 그냥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냥 하나만 더 본다면 11페이지 이거 프린트 안 하셨죠?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사실은 예전에는 핸드아웃을 나눠주고 프린트해서 대면 수업 때는 가져와서 이걸 보고 여기다 필기하면서 해라 라고 했더니 이 부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프린트를 많이 하라고 했냐고 강의 평가에 그렇게 썼던데, 예, 그 정도는 아끼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여기서 프린트까지 했다면, 하여튼 프린트 안 했으면 그냥 화면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까지 했다면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이게 어떻다 그랬어요? 라이보좀이 프로캐리어트에서 mRNA 트랜슬레이션 하는 코돈 그 오픈 리딩 프레임을 찾기 위해서 mRNA에 가서 바인딩하는 시퀀스가 있다 그랬죠. 프로캐리어트는 샤인달가노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어서 사실은 mRNA의 어느 부분이든 샤인달가노 시퀀스만 있으면 거기에 라이보좀이 가서 이동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AUG에서 트랜슬레이션 하고 스탑 코돈에서 트랜슬레이션 끝나고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알겠죠? 폴리시스로닉한 mRNA가 있을 때 프로캐리어트는 각각의 ORF 안에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으면 그냥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유캐리어트에서는 오페론이 없고 그 이유가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다르다. 유캐리어트는 라이보좀이 트랜슬레이션 할 오픈 리딩 프레임을 어떻게 찾냐 하면 무조건 5' 쪽에 있는 캡에 가서 바인딩을 한다. 근데 그때 아마 언뜻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라이보좀이 직접 캡에 가서 바인딩 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유캐리어트의 이니시에이션 팩터가 있어요. 프로캐리어트의 이니시에이션 팩터 있었죠. IF1, 2, 3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캐리어트의 이니시에이션 팩터라고 해서 EIF라고 E를 붙이거든요. 근데 EIF도 사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캐리어트보다는 유캐리어트가 뭔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뭔가 필요한 게 많아. 필요한 게 많아서 더 힘들게 일을 하기도 하고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는 더 곳곳에서 이제 얘를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EIF4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EIF4 E G A 요게 이렇게 지금 어디 보는 거냐면 11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 보는 거예요. 17.33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mRNA가 표현되어 있고 AUG, UA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ORF죠. 근데 제일 mRNA의 제일 앞에 가면 M7G가 있죠. M7G 메틸 구아노신. 메틸 구아노신이 요게 뭐냐면 캡이에요. 캡. mRNA가 있으면 그 앞쪽에다가 이제 캡을 붙이는데 그 캡이라는 것이 메틸 구아노신을 그냥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메틸 구아노신을 누가 인지를 하냐면 EIF4 EGA 요 EIF4 컴플렉스가 먼저 캡 부분에 가서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면 여기 40S 컴플렉스 있죠. 40S라고 하는 게 프로캐리어트는 30, 50이지만 유캐리어트는 40, 60이에요. 그러니까 40S는 유캐리어트의 스몰 서브유닛, 라이보조멀 스몰 서브유닛이에요. 근데 라이보조멀 스몰 서브유닛도 역시 똑같이 그러니까 유캐리어트도 디소시에이션 되고 그다음에 IF3가 바인딩해서 스몰 서브유닛에 바인딩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프로캐리어트 같은 경우 유캐리어트도 EIF3라고 하는 아이가 40S 서브유닛에 바인딩해서 60S랑 바인딩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40S 서브유닛이 EIF3랑 바인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RNA는 EIF4 컴플렉스가 이렇게 바인딩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스몰 서브유닛의 40S 서브유닛이 직접 뭐 이렇게 바인딩하는 게 아니라 40S 서브유닛에 붙어 있는 EIF3와 여기 보시면 EIF4 컴플렉스 중에 EIF4G가 바인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보솜의 스몰 서브유닛을 EIF3가 mRNA의 캡 부분에 가서 바인딩되어 있는 다른 팩터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40S가 mRNA 상에 정착을 했네요. 오케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프로캐리어트에서는 샤인달가노 시퀀스만 있으면 무조건 끼어 들어가지만 유캐리어트는 라이보솜이 무조건 EIF3 컴플렉스에 이끌려서 캡 쪽으로 이동하면서 캡 근처에 있는 AUG만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캐리어트에는 뭐가 없다? 오페론이 없다.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가 있어도 두 번째, 세 번째 ORF는 트랜슬레이션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그거는 다음 학기에 문제생물학 2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도 뭐 트랜슬레이션 컨트롤도 대부분 유캐리어트와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6번의 요 그림들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의미한 것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일롱게이션, 터미네이션 하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네요. 기본적으로 원래 저는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봤잖아요. 기말고사도 대면으로 보려고 지금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오늘 갑자기 진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19명이 신규 확진자가 생겼다. 뭐 그러더니 오후에 또 뭐 10몇 명이 추가 확진자가 생겼다. 막 이러면서 지금 진주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늘 갑자기. 그래서 학교에서 이번 기말고사를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을 해라 라고 연락이 왔고, 그리고 또 성적도 원래는 이번 학기 대면으로 시험을 다 보게 되면, 원래 다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적도 예전처럼 이제 상대평가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보라고 하면서 성적평가도 뭐 A를 50% 줄 수 있다. 약간은 좀 성적을 좋은 성적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잘 요약해서 잘 적도록 하는 그런 100% 주관식 서술형을 냈는데, 지금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지 좀 고민스러워요. 제가 일단은 뭐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